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안녕하세요. 김나비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입니다. 오늘은 향수의 시인 정지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지용은 1903년 충북 옥천의 한 농가에서 아버지 정태국과 어머니 정미아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12살 때 송재숙과 결혼을 합니다. 납북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연대는 알 수 없고 1950년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중국과 만주를 오가며 익힌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약상을 경영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해 여름 느닷없이 밀어닥친 홍수로 가세가 기울면서 어린 시인은 옥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4년 가까이 산천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몸으로 겪은 고향의 갖가지 풍습은 감수성 짙은 그의 소년기에 깊이 각인되어 문학에 대한 꿈으로 익어갑니다. 정지용은 1918년 4월 휘문고부에 입학하는데 당시만 해도 웬만큼 부유한 집이 아니고서는 서울 유학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죠. 정지용의 서울 유학은 그의 뛰어난 재기를 눈여겨본 가까운 친지들의 권유와 도움으로 실현된 것인데요. 정지용은 휘문고부 1학년 때 88명 중 수석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람 동인을 결성해 동인지를 간행하고 문후의 학예부장을 맡기도 했죠. 이어 2학년 때는 서광 창간호의 소설 3인을 발표하는 등 문학에 심취합니다. 홍사용, 박종화, 김영랑, 이태준 등은 뒷날까지 그와 가까이 지낸 이 시절의 문우들이죠. 정지용은 휘문고보를 졸업한 뒤 1923년 4월 장학생으로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 들어갑니다. 1926년 유학생 회지 학조 창간호에 그는 시 카페 프랑스, 슬픈 인상화, 파충류 동무를 비롯해서 시조와 동요 등을 발표합니다. 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이야기 9절.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찾아오는 밤 눈두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프고 돌아와서도 고달팠노라. 14살부터 나가서 고달팠노라. 나가서 얻어온 이야기를 달기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기름불은 깜빡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고이신 대로 듣고 니치되던 어린 누이는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웃방 문설주에서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큰 도간에 실린 슬픈 물같이 속살되는 이 시골밤은 찾아온 동네 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듣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간 이야기여니 이 집 문골이나 지붕이나 늙으신 아버지 착하디 착한 수염이나 활처럼 휘어다 붙인 밤하늘이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9절 일러라. 방금 들려드린 시는 그의 나이 26세인 1927년 신민 21호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인데요. 회화성이 뛰어난 시죠. 눈을 감고 들으면 그 시골 풍경이 그림을 보듯 빼곡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시인은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품을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표작은 뭐니 해도 향수죠. 1927년 3월 조선지광 통권 65회에 실린 향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닥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뒤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주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섞은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시도 그림을 보듯 눈에 풍경이 잡히는데요. 섬세한 묘사와 감각적인 표현이 시에 푹 빠져들게 합니다. 정지용은 1929년 졸업과 함께 귀국하여 파리로 해방까지 휘문고등 보통학교에서 휘문고보의 영어교사로 근무합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에게 종종 신경질을 부려서 그에게는 신경통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 김영란과 박영철이 창간한 시문학의 동인으로 참가했으며 1933년 카톨릭 청년 편집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상의 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같은 해 모더니즘 운동이 산실이었던 구인회에 가담하여 문학 공개 강좌 개최와 기관지 시와 소설 간행에 참여했죠. 1935년 시문학사에서 나온 정주용 시집은 그동안 여러 동인지와 잡지에 발표한 시편을 다듬어서 실은 그의 첫 번째 시집입니다. 1941년 정주용은 문장사에서 또 한 권의 시집 백록담을 펴냅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의 여파로 사회 상황이 악화되며 마지못해 일제에 협력하는 내용의 시를 내놓기도 하지만 정주용은 작품 활동을 거의 중단한 채 한동안 침묵 속에 묻혀 지냈다고 합니다. 해방 뒤 정주용은 휘문중학교를 떠나 이화여대 교수와 경향신문사의 주관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정치투쟁을 지향하는 동맹의 활동이 체질에 맞지 않아 정주용은 좀처럼 창작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는 1950년 6.25 때 납북됩니다. 그의 납북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좌익계 제자들에 의해 납북되었다는 설도 있고 북한군에 납치되었다가 1953년 평양에서 사망했다는 설, 그리고
납북 과정에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그의 작품은 1988년 해금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죠. 정지용은 1920년대에 이미 모더니즘 색채가 짙게 묻어나는 작품을 선보인 모더니즘의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모더니스트의 기치를 내세우며 국내의 모더니즘을 선보인 김기림의 주주주의나 이미지즘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충북 옥천에 가면 정지용 생가가 있는데요. 자그마한 집 앞에 실개천이 흐르는 게 향수라는 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시인과 삶을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